안녕하세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임용택 목사입니다. 3월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봄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 현장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대학교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봄, 새학기를 맞아서 신학교 총장님들을 모시고 신학대학교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용욱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김용욱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 철학이 신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는 8대 9대 총장을 연임하셨고 지난 7년여 동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섬기고 계신데요. 20여 년간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영성 강화를 계속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신 교육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20년 이상 이제 목회를 미주 지역에서 하고 교수로 들어왔어요. 네. 액수에 한 15년 교수 하면서 교수로서 느끼는 그런 생각, 목회할 때 생각하고 교수로 있을 때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데 네. 그 이제 총장이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는 원래 이제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 신학 바탕 아래서 세계 아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도자들 데려다 처음에는 대학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도 영어로 전부 순전히 다 영어로 했습니다. 대학원으로. 그렇게 하다가 사실 82년도에 정부에서 대학원만 둘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를 두었는데 학부를 두면서 그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영성 문제에 대두가 되고 또 이제 학교에서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내 자신이 가르칠 때하고 목회할 때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뭐 한 1년, 2년 가르치고 나니까 기도하는 영성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돼요. 네.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 영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우리 기숙사에 한 260명 기숙사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총장님도 같이 새벽기도 참석하시고요. 예, 그러면 물론 제 집사는 뭐, 예, 네. 교수들한테 강요 아닌 강요도 해서 이렇게 총장님이 나가시니 교수님들도 그렇지만은 안 해요. 집들이 멀고 그러니까 네, 예, 참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예, 그런 면에 좀 학교가 신학교니까 목회자를 양성하고 성서를 양성해야 되니까 좀 이제 영성을 그 영성이 중요하다. 네.
그게 없으면 지성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국 학생들도 우리 다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하게 합니다. 예. 이제 외국 학생. 예. 임성빈 총장님께서는 장신대 역사상 첫 학부 출신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또 거기서 가르치셨고 지금 총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교육 현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적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학교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어떤 교육 철학으로 어떻게 이끄실 예정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21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장이라는 의미는 저희 학교가 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교육 철학은 뭐 제가 갑자기 100년이 넘는 학교에 와서 제 개인적 교육 철학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1901년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주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자는 일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것이 처음부터 저희 이제 DNA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최근에 저희가 교육 이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교육 이념으로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교육 이념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 방법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 총장님 강조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도 뭐 새벽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채플이라든지 다양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 강조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또 신학교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큰 이제 과제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위기의 시대에도 묻는 이들 또한 갈구하는 이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소망의 실체를 보여주려면 학문을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의 기본 교육 신학이고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은 제가 이제 총장 취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첫 출발은 예루살렘부터 해야 된다. 땅끝도 좋지만 신학교가 신학교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직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저 도전받고 있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계속 장신대에서 이어오신 그 정신을 우리 계속해서 구현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노 총장님께서도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이상 되셨습니다. 특별히 총장님께서는 기독 정체성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어떤 교육 철학으로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임 총장님께서 그 장로회 신학대학이 1901년에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10년 후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네. 물론 장로회 신학대학과 비슷하게 뭐 제 개인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는 것으로 학교를 끌어갈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100년이 올해가 107년이 됐는데요. 107년 동안 이어져 왔던 우리 대학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교육자, 소위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성경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서울신학대학이 되어 왔는데요. 서울신학대학이 1980년 이후부터 일반 학과가 늘어나면서부터 지금은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있고 여러 대학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반 학과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소위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일반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가 고민하게 됐고,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대학이 어떤 학생을 키워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페이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신앙을 일반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그들이 소위 복음 사역자로서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일반 학과와 그리고 신대원, 신학부 사이에 어떤 이제 투 트랙이 있어서 이 투 트랙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어서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네. 세 분 총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전환을 해서 현재 신학대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목회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인데 이 목회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신학교 교육과 맞닿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분 총장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 전성기를 경험을 하셨고요. 지금은 현재 신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총장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신학교 교육이 이 목회자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신학교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자를 양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총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굉장히 본질적이고 시급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신학교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신학교의 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딜레마는 과제는 난제는 뭐냐면 신학교에서 우리가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네. 성적을 매겨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가서 목회도 건전하게 잘해야 될 텐데 과연 그 목회를 건전하게 성숙하게 잘하는 것과 신학교 성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자신이 없는 것이 오늘 신학교에 저는 가장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상관성이 있는 것은 교수가 되는 것, 뭐 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적과 신학교의 성적이 목회의 전반적인 역량과 자신 있게 상관성이 이 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아주 지속적인 난제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너무 지금의 신학교육이 지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어 좀 하고 성경 좀 달달 외우고 조금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 우리의 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눈 자체가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너무 인간적이다.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부터 저희가 이제 입시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이 입시부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적을 낮췄습니다. 낮추고 인성 검사를 강화하고 다층 면접을 이제 다면접을 좀 강화를 하는 그것은 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이지만 이제 하여튼 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를 했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오면은 25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교수님이 멘토링을 졸업할 때까지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 1기가 끝났고 지금은 이제 한 2분이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것으로 학생과의 이제 멘토링 관계를 계속해서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죠. 네.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인성교육이 또 뭐 우리 교수라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목회 역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겸임 교수님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강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또 목회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을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못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신학교로서 좀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즉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한 교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나름대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 총장님께서 신학교 시절의 성적과 목회와는 정비례하는 관계는 아니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 됐는데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좀 교육을 하시고 인성도 강화하시고 하시겠다는 말씀 귀하게 들립니다. 노 총장님 그 서울신학대학교는 기존 신학과 외에도 다른 일반 학과를 많이 설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깨우고 계신데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체성 면에서도 아까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교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신학교들이 놓치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다른 신학교들이나 우리 학교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 목회자 양성이라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이제 초기 시작이었고 물론 여러 학과들이 생겨났지만 지금도 신학대학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높습니다. 네. 또 교회들도 학교를 돕는 데는 좋은 목회자를 양성해 달라는 의도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가 누굴까? 네. 정말 교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관심을 갖고 지금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과정에서 목사님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많이 지내왔었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이 목회 실습이나 현장 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로 소위 인턴십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Supervised Ministry 코스를 개설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하고 교회 현장을 배우고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지금 주선을 했고 지난 학기에 이제 처음으로 학생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잘 정리가 되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교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학교육은 단순히 신학적인 학문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고서는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아마 이 SM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학교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교와 교회 현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우면 신학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신학교가 어려우면 교회 현장도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가는 목적은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선교를 위해서 특성화된 대학교로 신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 총장님 교육 대안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예.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국 학생들을 데려다가 리더십을 양육해서 본국으로 보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떡꾸며자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국에 보고만은 자국인들이 더 잘 알고 네. 현지 자기 말로 모국어로 전도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 한국의 그 젊은이들 선교사로 양육하는 그것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 외국에서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그 학위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무조건 가게 했어요. 자기 나라로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외국 학생들은 그렇게 영어 과정으로 영어 대학원, 국제 대학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국내 학교 학생들은 우리는 전부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과가 우리는 학부에는 5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 일반과가 아니고 신학과, 뭐 선교 중국학과, 선교 영어학과, 또 선교 복지학과, 선교 상담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선교자를 다 붙여 가지고 전부 일반 그 학문도 다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또 선교하려면 한국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나가는 선교여야지 그게 성경적이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나가게 유도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교회 학교에서 대학들하고도 MOU를 해서 교분을 갖지만 선교단체하고 MOU를 하고 또 이제 일반 교회하고도 MOU를 해서 그 교회하고 관계를 갖게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에 가서 배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고 관계를 가지고 갖도록 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우리 학교에 관계를 갖게 일반 대학에서 산학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걸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도 이제 장로교회도 이제 MOU를 맺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해서 우리 학생들 보내고 그쪽에서 와서 목사님들 강의하게 하고 특히 그러고 아까 서두에서 말하기 신학교 교육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영적인 문제, 네. 영성이 중요하거든요. 영성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하겠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은 다음에 사역을 했듯이 본인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갖고 지식을 갖은 다음에 성령 체험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신학교들의 현주소를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학력 인구가 점점 감소하지 않습니까? 일반 대학교에서도 구조 조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학교도 이 현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다 졸업을 하면 사역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찾을 수가 없다. 서로 상충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 총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대학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학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르는 이제 문제. 이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대학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학 구조 조정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학 안에서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대학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1개 학과를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신학대학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좋은 교육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수도권은 조금 덜한 편이긴 하지만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사역자를 보내달라, 부교역자 보내달라는 요청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가지 않고 졸업하고도 가지 않는 무임 전도사 혹은 무임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교단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앞으로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민은 비단 선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총장님들이 공감하고 계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력 인구와 사역지 감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김 총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게 다 고민이에요. 총장회의 가면은 총장들이 3D 직종이 바로 총장들이라고 그래요. 즉 일반, 일반 대학교 총장. 외부에서는 총장하니까 뭐 호화스럽고 뭐 어떻게 그러는데 일반 대학들도 모이면 총장에서 우리는 3D 직종에 속한 사람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고민을 해요. 나는 국립대학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 국립대학은 문제가 있고 사립대학 뭐 큰 대학들도 다 나름대로 고민들이. 이렇게 3D 업종인데 이렇게 총장님이 되시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글쎄, 그래. 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금년부터 나타나요. 더 신학대학원도 이제 뭐 그동안 뭐 어려움이었고 우리는 일반 대학원이 그 학부보다 학생 수가 많습니다. 600명, 700명 이상은 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학부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얘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이렇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교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개인 교회하고 접촉을 많이 하세요. 네. 개인 교회. 예, 임 총장님, 학력 인구 감소, 사역지의 어려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뭐 대안이라기보다 제가 직면한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총장으로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3학년 졸업을 한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학생 중에 좀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 매우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 경험도 꽤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진솔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교가 저희들의 고민을, 특별히 젊은 신학생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굉장히 힘든데 학교는 계속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고 또 11시 15분 되면 채플 참석해야 되고 밤에는 또 경건훈련 해야 되고 저희 학교는 1학년 들어오면 무조건 다 기숙사에서 경건훈련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영성훈련 가서 또 받아야 되고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실습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2학년 되면 NGO, NPO 기관에 가서 또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돼서는 또 뭐 다른 것들을 시키고 현장 가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교는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섬김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가서 일을 할 때는 있는 거냐 도대체. 선배님들이 오셔서 설교 시간에 채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참 우리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진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한두 번이지 이제는 그런 말을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도 없이 자꾸 문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교는 솔직히
우리들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신학교라는 건 존재 의미가 교회가 불러서 있는 곳인데 지금 많은 학교들은 교회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세운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불러서 세웠다고 하는 교단 신학교들도 교회의 수요에 맞춰서 학생을 뽑은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뽑아놓은 아주 한국교회가 성장을 할 때의 맥시멈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최대 한도로 확보했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유지해야 교직원들과 학교가 운영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현실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만 먼저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 책임이 아니겠다는 상당한 참 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 수는 학교의 정원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조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 사실은 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 저 아직도 보면 지역이나 이런 데 아까 노 총장님이랑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역지가 아직 있긴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려고 그러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서울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만 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의 이제 참 뼈아픈 점들이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이런 섬김의 정신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신학교육이 우리부터 거듭나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아주 참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우리가 양육하려고 힘써야 되겠고 학교는 또한 구조적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한 학교가 돼야 되지 교수나 교직원이나 학교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한 학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또 어려운 도전 이 두 개를 함께 우리가 극복해 나갈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신학교들이 또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은 아마 당면한 현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 교육의 화두에 4차 산업혁명을 빠뜨릴 수 없을 텐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 시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이런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임 총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임 총장님께서는 문화선교연구원,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관심은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적인 관심을 공동체의 관심으로 전환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 쉐어링의 과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서라는 텍스트와 전통을 그 교리적 전통을 우리가 보수해야 된다는 의미, 이건 보수해야 될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수해야 된다는 책무가 너무도 막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의 세계에 전한다는 이런 선교적인 그 선교까지 나가는데 오히려 신학교들이 조금 더 발걸음이 더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지금 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케 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우리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네이밍 자체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과학과의 대화,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전과 따라서 우리 신학계의 가장 큰 도전은 저희가 신학도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하는 것인데 역사 안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역사관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학인데 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굉장히 얇다. 그리고 굉장히 중세적인 과학관을 가지고 21세기를 대하고 다음 세대를 대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에 전제부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에서 과학에 대한 공부들, 과학자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강하게 받고요. 또 한편으로 통일에 대해서는
뭐 저희 학교 자체가 평양에서 시작된 학교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한 이북에서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듯이 통일은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파적 유익을 위해서 통일을 지금 이용하는 이 시대에 또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평화적 통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평화신학, 통일신학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 총장님께서도 이 미래 시대의 신학교의 모습, 한국교회 모습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또 통일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뭐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위 로봇,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하루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 손 안에서 좀 모든 삶이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문제를 결코 놓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 면접도 기계가 하는 로봇이 하는 것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거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진짜로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전체 학과의 조정이나 앞으로의 방향이 휴먼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이제 학교를 좀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휴먼 서비스라는 것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이냐. 기계의 상황에서 기계의 모든 것이 내맡겨지는 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신학도 사람을 사랑하는 신학, 그리고 일반 학문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는 앞으로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차원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또 신학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냐는 문제는 두고두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선교가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통일시대도 물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총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4차 산업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교회 선교지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변화가 심해질 거거든요.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게 일반 직종에서 70%가 변화가 되고 네. 성직자는 한 30%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벌써 옛날에 뭐 IT 초창기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들 이제 손 안에서 다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그럴 거다. 그러고 예배도 아마 손 안에서 IT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 현실화됐는데 지금 벌써 그 로봇이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로봇이 대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영성 문제를 그러나 나는 한 가지 그랬어요. 영성 문제는 안 되거든요. 영성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 학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수님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지금 변화는 사회가 변하는 것은 무척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오늘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북한 선교는 우리 학교가 2000년 초에 북한 선교학과를 유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학과라고 유일한 신학교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통일 신학, 통일 뭐 이런 데지만 그래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북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북한 학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내에서도 하지만 해외 나가서도 하고 또 많이 탈북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북한 뭐 하고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만약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언제 통일이 될런지 모르지만 또 이들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다.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사역지가 너무 많더라. 그런데 북한의 남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모릅니다. 오늘 뉴스도 뭐 급변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김정은을 초청해서 뭐 한다고 이제 어떻게 될는지 뭐 독일 통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학과를 북한 선교학과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신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짧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신학교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교회와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짧게 우리 김 총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한국 교회하고는 신학교하고는 또 한국 사회하고는 기독교 사회하고는 이게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정부를 시작할 때도 3.1운동을 하는 것도 선교사들 중심에서 교회에서 중심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을 정부 수립할 때도 짧게 한마디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불가분리의 관계다. 네, 임 총장님. 네, 교회는 교회 때문에 신학교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 총장님. 사실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서울신학대학이 없는 성결교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을 키우고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신학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교회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학기를 맞아서 신학대학교 총장님 세 분을 모시고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와 세속화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복음의 영성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가 영적 상하탑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진정한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